오늘 롱뷰 특강의 제목은 여러분 100억 부자 100번 써도 사실 소용없는 이유. 그러니까 나는 100억 부자다. 나는 100억 자산가다. 이렇게 빽빽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목표 달성이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특강을 통해서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은 이 빽빽이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쓰는 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을 다잡는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 어떤 만족감을 얻는데 이 과정을 지금 내가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렇게 만족감을 얻는데 어떤 자기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쓰는 목표는 진짜 100억 부자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음만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관점에서는 사실 저는 소용없는 것 같아요. 0.1%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오늘 0.1%보다는 더 효과가 한 10배, 100배 큰 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00억, 여러분들 저는 100억 부자 되실 수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주변도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초월 욕구도 경험을 해보시고. 근데 이 100억이라는 돈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벌고 싶으시죠? 현실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100억은 어떤 돈인지를 아셔야 돼요. 엄청 큰 돈이다. 대한민국에서도 큰 돈이고 미국에서도 큰 돈이고 뭐 캐나다에서도 큰 돈이고 뭐 유럽에서도 큰 돈이고 100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저는 솔직히 못 번다고 생각해요. 진짜 못 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대전제고 이제 더 중요한 1, 2, 3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또 동시에 맞물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100억 벌려면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돈 많이 버신 분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운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운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노력인데 이 노력은 또 따져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여러분의 뭐 능력치, 리더십, 인간관계, 뭐 여러분들 배경, 어느 나라 태어났나, 뭐 따져볼 게 너무 많아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얼마나 리스크를 많이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상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상단이. 그래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큰 돈은 벌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1, 2번이랑 연결되겠죠.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건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제가 볼 때 한 90% 솔직히 넘을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죠? 제가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위험을 내가 떠안는 거 그건 이제 동어 반복. 그건 그냥 말을 풀어 쓰신 거고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거는 이 하단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아는 거고 결국에는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거는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하단을 최대한으로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현실에서 벌어져도 나는 그거에 데미지를 입을지언정 그거에 망하진 않는다. 이게 여러분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로 돼요? 노력으로 돼요. 운을 여러분 노력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어요. 운의 그건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단을 막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뭐요? 운이 딱 좋았어. 그럼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여담이었는데 여담을 좀 길게 얘기했고 여러분 롱뷰는 뭐 여러분 부자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진짜 좀 고상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을 읽어 보시면은 그래. 이 책이 나한테 부자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 책은 진짜 모든 사람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책이 롱뷰예요. 왜냐면은 이 책은 단순히 그냥 5년 뒤, 10년 뒤 그런 장기적 시각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의 궁극적 목표는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장기적 시각을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탑재시키는 게 이 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로 하이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퓨처 셀프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거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퓨처 셀프 인문학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꼭 모든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책 읽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퓨처 셀프는 쉽죠. 그렇죠? 퓨처 셀프는 롱뷰 읽기 전에 꼭 먼저 읽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두 쪽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퓨처 셀프 아닙니다. 롱뷰입니다. 롱뷰. 근데 퓨처 셀프 얘기가 바로 나와요.
먼 미래는 좀 더 어려운 문제다. 몇몇 심리학자들은 적어도 사람들의 현재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 퓨처셀프죠. 현재의 나와 퓨처셀프가 인간의 수명에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떨어져 있죠. 퓨처셀프랑 나는요, 그렇죠?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내 퓨처셀프를 현재에 더 가깝게 해준다고? 이런 거를 캐치하시면 진짜 여러분 1등이지 1등.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면 곧이어 은퇴 자금을 비축할 가능성이 더 컸다. 여기 레퍼런스가 있는 거,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안 돼. 내가 또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돈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것도 AI로 만들기도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늙었을 때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찐으로 퓨처 셀프네, 그렇죠? 퓨처 셀프 보고 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노후 자금 비축해야겠다. 진짜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퓨처 셀프가. 이거는 나는 진짜 이렇게 책을 읽으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퓨처 셀프 읽고 이 농부 읽는 거는 진짜 이게 전혀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책인데 뭐 완전히 하나의 세트입니다. 다른 연구는 관점 전환이라는 기술을 활용한다. 관점 전환이란 좀 더 공감하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극심한 부정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미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활동이다.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참가자들은 2115년 아니고 2105년, 지금부터 80년 뒤에요. 2105년에 사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사진을 보게 된다. 그냥 감이 안 오죠. 2105년이면은 저는 이때 살아있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렇죠? 미래의 여성은 환경 변화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는지 설명한다. 우리가 이제 환경 오염을 해서,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거나, 이거 완전 SF 미래 진짜 영화네, 그렇죠? 오염된 바닷물에 목욕을 한 후 얼마나 심각한 피부 발진을 앓게 됐는지 이야기를 했다.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사실에 중점을 두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여성의 입장이 되어본 사람들은 설문지를 통해 측정 결과 이후에 기후 변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그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글을 읽거나 관련 책자를 가져다 읽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역지사지로 느껴보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사람의 어떤 인생과 삶인데도 역지사지가 되어보니까 어때요?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점 전환 효과는 3장에서 근시안적 정치를 논의하면서 언급한 일본의 예복 실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실험에서 상상 속 미래에 사는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은 그는,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이 다른 데 있어요. 그는 미래 사람의 요구와 바람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고 후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도 관점 전환을 실험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미쳤는데? 진짜 이분은 똑똑한 예술가다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예술가들도 관점 전환 실험을 해왔다. 예를 들어 런던에 본사를 둔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플럭스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방문객들에게 미래에서 가져온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셔보라고 권유했다. 이 회사는 기후변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치에 기초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오염물질을 혼합해 2020년, 2028년, 2034년에 공기 샘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딱 맡아보면 어때? 벌써 막 매캐하고 답답하고 막 기침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극소량도 들이마시기 힘든 해로운 공기 샘플을 제공했다라고 슈퍼플럭스의 디자인들은 회상했다. 실험적인 증거나 예측이나 데이터로 지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실들을 정확하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니까 미래 문제, 미래 여러분 기후 문제, 미래 환경 오염 문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냉정한 현실이니까. 근데 어때요? 근데 진짜로
이거 여러분 2025년 공기고 이거 2034년 공기인데 요거 한번 마셔보세요. 공기가 벌써 냄새가 달라. 냄새가 달라. 이러면은 진짜 미래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0%였다. 0.1%였다. 근데 전 국민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이걸 다 맛봤다. 저는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100배에서 1000배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사람. 0.1%였으니까 100배, 10% 정도 무조건 된다고 봐요.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이거 진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실험적인 예술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읽으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굴절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제 빽빽이 100억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100억 부자입니다. 이거 써봤자 소용 없다 그랬는데 그럼 소용 있는 걸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느끼는 게 컸잖아요. 여러분 이제 퓨처 셀프죠. 퓨처 셀프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100억 부자이면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 다음에 내가 100억 부자라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고 싶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돈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책 말고 위인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위인전.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 검증된. 그냥 뭐 나는 뭐 부동산 해갖고 100억 벌었습니다. 그런 책은 비추. 왜냐면은 거기에는 왜 그걸 비추하냐면은 거기에는 운을 마치 자신의 노력 아까 카테고리 2로 너무 바꿔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정작 이분들도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인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좀 재해석을 하고 사료도 검증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돈을 쫓은 게 아니라 위대한 어떤 진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일단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거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성공한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되냐면은 나는 100억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알려주는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과정을 이렇게 좀 까보죠? 그러면 의심스러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거. 나는 뭐 얼마 법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얼마 법니다. 여기에만 해도 거의 사기적인 코멘트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100억, 1년에 100억 법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는 진짜 창피하지도 않은지 매출을 나를 100억 벌었습니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매출 100억이라 그래야죠. 그 다음에 매출 100억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매출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든 부가가치인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허수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막 영업이익률이 막 1%짜리고 막 0.5%짜리고 하면 그 매출이 당연히 그 0.5%에 비례해서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출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해도 벌써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고 매출이 돈 번 게 아니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금 낸 세후 영업이익이겠죠. 그렇죠? 당기 순이익이겠죠.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걸 지속해서 이 사람이 벌었나? 아니면은 요번 인력 반짝 벌고 이제 못 벌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그 뭐 전자책이 이런 거 팔아서 그렇게 돈 벌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따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익을 벌었어. 그 다음에 그 회사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스퀘어는 저랑 고 대표님이 사실상 뭐 5대 4 정도로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분들이 10 정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20억 벌었다? 여러분 영업이익이 20억이라 그래 제가 그럼 5 갖고 있으니까 10억 갖고 갈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재투자를 해야 돼요. 월급 받는 겁니다. 얼마 못 갖고 가요. 얼마 못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개인 소득으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10억 뭐 개인 소득이다. 세금 뭐 40-50% 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요. 그럼 또 5억이에요. 5억. 그래서 그러니까 80%는 호도가 너무 많아요. 호도가.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이 말해주는 자기 인생에서 디테일들 특히 이런 거 알면 좋아요. 뭐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거 알면 좋아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히 운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다음에 저 사람의 리스크 감수 정도는 어느 정도였지? 그런 걸 파악해야 돼요. 그런 걸 파악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했나? 요런 게 이제 꿀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롱뷰라는 책이 너무 좋은 책이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주 80시간을 거의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왜? 저는 좋아하는 게 너무 명백하고 여러분 욕구의 끝판왕이 뭐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아 실현의 욕구 아니에요. 자기 초월의 욕구라니까요. 저는 자기 초월의 욕구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구 충족이랑 솔직히 강도가 달라요. 너무 저는 재밌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어저께도 고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형 나 너무 힘들어. 나 디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영상 찍는데 나 3개 찍었는데 나 너무 힘들었고 나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인공지능으로 이거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 나 형 너무 힘들어. 맨날 그러고 살아요. 근데 10년째 하는 거예요. 왜? 사실 재밌으니까. 과정은 힘들어요. 과정은 힘든데 그거를 이제 해내고 나면 굉장히 재밌고 그게 이제 누적되는 게 재밌고 그다음에 그걸로서 제가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욕구는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알면은 진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 이 롱뷰 여러분 앞으로도 몇 강은 계속 자기계발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인문학 책이에요. 그다음에 뭐 정말 사회과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사회 서적이에요. 사회과학 서적도 아니고. 근데 뭐 이 챕터 2는 사회과학으로 가득하죠. 실험 결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다른 것보다도 요 4권 정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당장 읽어보라고 1번으로 추천하면 저는 오늘은 듀얼 브레인.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을 쓰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거 잘 쓰면 능력이 확 올라가니까 문해력만 조금 있는 사람들 평소에 독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진짜 듀얼 브레인 되면은 진짜 퍼포먼스가 정말 많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듀얼 브레인 예를 들면 아까 요것도 인공지능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진 넣은 다음에 챗GPT한테 이 늙음 이거 내 얼굴 늙은 모습으로 바꿔주면 바꿔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돈 흥청망청 썼을 때 내가 뭐 어디에 살고 뭐뭐뭔데 내가 어떤 위험을 겪게 될지 써줘. 그러니까 벌써 이게 듀얼 브레인인 거야. 왜? 왜 이거 보고 실제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본 사람은 뭐예요? 은퇴 자금을 비축했잖아요. 퓨처 셀프로 행동을 했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99.999%예요. 근데 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야 이제 듀얼 브레인 하면은 실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술도 너무 좋죠. 퓨처 셀프 뭐 이렇게 롱뷰 한 세트죠. 대국민 필독서만 읽어보셔도 그다음에 이거 다 특강이 있잖아요. 벌써 롱뷰도 여러분 몇 강이죠? 소름 돋네. 벌써 18강이네. 이게 요즘에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들게 찍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음 강연에서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